뇌졸중은 한국인 사망 원인 4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생존하더라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35년간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정우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골든타임을 놓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늦어도 6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십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뇌졸중 전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처법만 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72세 이영순 할머니께서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끼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차근차근 대처하셔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이나 특별한 장비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7단계 대처법을 공개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평소에 미리 설정해 둬야 할 황금 설정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귀한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뇌를 지키는 생명구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뇌졸중 전조 증상 정확히 알고 즉시 안전한 자세 취하기. 첫 번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졸중의 80%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FAST 테스트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 O는 암즈 팔, S는 스피치 언어, T는 타임 시간입니다. 페이스 검사는 이렇게 하세요. 거울을 보고 활짝 웃어보세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거나 얼굴이 삐뚤어진다면 위험신호입니다. 암즈 검사는 양팔을 앞으로 쭉 뻗고 10초간 버텨보세요. 한쪽 팔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힘이 빠진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스피치 검사는 나비가 꽃밭에서 춤을 춘다를 또박또박 말해보세요. 발음이 어눌하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응급 상황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한 68세 김철수 씨는 아침에 양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칫솔을 떨어뜨리셨어요. 거울을 보니 한쪽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었고 FAST 테스트를 해보니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증상을 느끼는 순간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추세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이라 계속 움직이면 뇌압이 더 올라가거나 혈류 부족이 악화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자세는 머리를 약간 높게 하고 편안히 눕는 것입니다. 소파나 침대에 머리를 30도 정도 올리고 누우세요. 만약 침대나 소파가 멀다면 바닥에 앉되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는 편안하게 뻗으세요. 절대 엎드리거나 머리를 아래로 숙이면 안 됩니다. 74세 박순례 할머니는 부엌에서 밑반찬을 만들다가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움을 느끼셨는데 즉시 거실 소파에 가서 누우셔서 2차 부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들은 풀어주세요. 목 부분 단추, 벨트, 브래지어 등을 느슨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1분 1초가 뇌세포의 생사를 결정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데 뇌졸중이 의심됩니다.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주소는 몇몇 구 몇몇 동 몇몇 번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신고를 미루는데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4분에서 6분 내에 죽기 시작합니다. 증상 시작 후 3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아야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69세 최동식 씨는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한쪽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꼈는데 30분 정도 참다가 119에 신고해서 혈관 내 혈전 제거술을 받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119 신고와 동시에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뇌졸중 상황에서는 언제든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높고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가능하면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시고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두세요. 응급정보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증, 복용 중인 약물, 진료카드 등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특히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는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액희석제 등은 응급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77세 김영자 할머니는 뇌졸중 증상이 시작됐을 때 현관문을 열어두시고 냉장고에 붙여둔 응급연락처와 약물 리스트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셔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 절대 함부로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나뉘는데 이 둘은 정반대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일반인이 구별하기는 불가능해요. 만약 뇌출혈인데 혈액희석제를 복용하면 출혈이 더 심해지고 뇌경색인데 혈압약을 과다 복용하면 뇌혈류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다면 그대로 복용하시되 새로운 약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65세 이정호 씨는 뇌졸중 증상이 시작되자 혈압이 오를까 봐 혈압약을 2배로 드셨는데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뇌혈류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임의로 약물을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물이나 음식도 드시면 안 됩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삼킴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올바른 호흡법으로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4-6 호흡법을 하세요. 가슴 호흡보다는 폭식 호흡을 하시고 절대 숨을 참거나 과호흡하지 마세요. 70세 김순덕 할머니는 요가를 오래 하셔서 호흡법을 잘 아셨는데 뇌졸중 증상이 시작됐을 때 평소 배우신 폭식 호흡을 차근차근 하셔서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식이 명료했고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의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거나 가족들 이름을 떠올려 보거나 주변 상황을 계속 체크해 보세요. 졸음이 온다면 볼을 꼬집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되 무리하게 움직이지는 마세요. 호흡이 어려워진다면 더욱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당황해서 빠르게 숨 쉬려고 하면 오히려 산소 공급이 떨어질 수 있어요. 침착하게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목에 이물감이 든다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든다면 억지로 뱉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하세요. 기침이 나온다면 심하게 하지 마세요. 강한 기침은 뇌압을 올릴 수 있어요. 해시태그 4번째 가족 연락과 병원 정보 정확히 전달하기. 4번째는 가족에게 연락하고 병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를 했더라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뇌졸중이 의심되어서 119에 신고했다. 빨리 몇몇 병원 응급실로 와달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세요. 만약 가족이 멀리 있다면 가까운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중요한 정보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증상 시작 시간은 매우 중요해요. 혈전용해제 치료는 증상 시작 후 3시간 이내에만 가능하거든요. 오후 2시 30분경에 팔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 두세요.
73세 박명식 씨는 정확한 증상 시작 시간을 기억해 두셔서 즉시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6개월 후 완전히 일상생활로 복귀하셨습니다. 구급대원들에게는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최근 수술이나 시술, 가족력 등도 알려주세요. 특히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와파린, 프라닥사, 엘리키스 같은 약물은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거든요. 당뇨병이 있다면 마지막 식사 시간과 혈당약 복용 시간도 알려주세요. 최근에 큰 수술이나 심장 시술, 혈관 시술을 받았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만약 말이 잘 안 나온다면 가족에게 미리 상황을 문자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졸중 의심, 119 신고함, 몇몇 병원 응급실로 와주세요 라고 간단히 문자를 보내세요. 응급구조사의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나이, 성별, 정확한 증상, 증상 지속 시간,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유무 등을 물어볼 거예요. 전화를 끊지 마시고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세요. 상황이 악화될 수 있고 응급구조사가 추가 지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 응급 연락망을 정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1차 연락처, 2차 연락처를 미리 정해 두시고 가장 중요한 배우자나 친구를 첫 번째 연락처로 저장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평소에 미리 설정해 둬야 할 황금 설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의 의료 정보 설정입니다. 아이폰은 건강 앱에서, 안드로이드는 응급 정보에서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약물, 기존 질병, 응급 연락처를 입력해 두세요. 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응급 키트 준비입니다. 건강보험증, 신분증, 약물 리스트, 진료 기록, 응급 연락처를 한 곳에 모아두세요. 냉장고나 현관 근처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둔 종이를 붙여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안전망 구축입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와 평소에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방세동 같은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혈압은 130/80 이하, 당화혈색소는 7% 이하, 콜레스테롤은 100 이하로 유지하세요. 생활습관도 중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음주는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세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세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6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뇌혈관 검사를 받아보세요. 뇌 MRI나 경동맥 초음파로 미리 위험 요인을 발견할 수 있어요. 76세 정문식 씨는 스마트폰 의료정보 설정 덕분에 생명을 구한 경우입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급대원이 휴대폰의 의료 정보를 확인해 보니 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4단계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임상 연구와 응급의학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생명을 구하는 과학적 방법들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35년간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확신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준비된 사람이 되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나 이런 응급처치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4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